초가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싱크대 위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우리 딸이 아기를 낳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엄마, 나 애 낳았어. 딸이야. 이틀 전 새벽 사위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딸이 엄마가 됐다니. 어제까지는 참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다기에 방해될까 봐요. 하지만 오늘은 퇴원하는 날이에요. 사위가 장모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나는 대답도 하기 전에 이미 보따리를 싸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을 확인했어요. 딸 산후조리용 미역 2봉지, 검은 깨, 들기름, 그리고 손수 담근 된장.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미역국은 진하게 끓여줘야 해. 우리 딸 젖 잘 나오게. 혼잣말이 주방에 작게 울렸어요. 시장 가방 2개가 묵직하게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손주를 본다는 게, 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마을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논에는 아직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서울 가면 이런 풍경 못 보겠지.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으니까. 터미널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어요.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앉더니 아기 보채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봤죠. 보름쯤 된 것 같은 아기가 작은 입을 벌리고 울어요. 우리 손주도 저렇게 작겠지? 가슴이 또 쿵 하고 뛰었어요. 사위가 보내준 사진 속 아기 얼굴을 휴대폰으로 다시 꺼내봤어요. 빨간 얼굴에 눈은 꼭 감고 있는데 우리 딸을 꼭 닮았더라고요. 작은 손가락 5개가 오므려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서울행 11시 30분 버스 승차하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리자 부랴부랴 짐을 챙겨 들었어요. 시장 가방 2개가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고속버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내 가방을 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딸 애 낳아서 가요. 손주 보러. 아이고, 좋겠네요. 첫 손주예요? 네. 딸 낳았어요. 자랑스럽게 대답하니까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구름이 느릿하게 움직였죠.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사위였어요. 장모님, 지금 출발하셨어요? 응,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어. 1~2시간 뒤면 도착할 거야. 네, 제가 터미널로 마중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며칠 밤을 병원에서 지샜을 텐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응, 그래라고만 했어요. 사위가 착한 애예요. 우리 딸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버스가 휴게소에 잠깐 섰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화장실 가는 동안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방 지키기도 해야 하고 괜히 내렸다가 버스 놓칠까 봐요. 창밖으로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컵라면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가 아기 안고 엄마가 면 불어주는 모습.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나랑 딸이랑 사위랑 손주까지.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울 도착까지 30분 남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나는 손거울을 꺼내 머리를 다시 빗었어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지만 딸 앞에서 초라해 보이긴 싫었어요.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외투깃을 정리했죠. 터미널에 도착하니 사위가 주차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키 큰 사위가 반갑게 달려와서 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장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되게 무거운데요? 아니야, 괜찮아. 딸 먹을 것 좀 챙겨왔어. 감사합니다. 저희 집까지 한 40분 걸려요. 차에 타니 새 차 냄새가 났어요. 작년에 샀다던 그 차예요. 딸이 엄마, 우리 차 샀어 하고 자랑하던 게 기억나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사위가 에어컨을 틀어줬어요. 덥지 않으세요? 온도 조절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집 도착하면 편하게 쉬세요. 제 어머니도 오늘 오시거든요. 응?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도 온다고? 사위는 태연하게 핸들을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아, 깜빡했네요. 저희 어머니도 손주 보러 오신대요. 근데 멀리 계셔서 저녁 때쯤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방은? 괜찮아요. 거실에 에어매트 깔아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되고요. 에어매트, 거실. 그 단어들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딸 보러 온 거니까. 손주 보러 온 거니까.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기대 반, 긴장 반.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얼굴이 헬쑥한 우리 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엄마, 딸아. 나는 짐도 내려놓지 않은 채 딸을 꼭 안았어요. 품 안에서 아기가 작게 꿈틀거렸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보름달처럼 동그란 얼굴에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애 예쁘지? 응, 우리 딸 닮아서 예뻐. 딸이 피식 웃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환했어요. 엄마가 된 얼굴이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장모님. 짐 제가 들게요. 사위가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이 넓었어요. 소파 위에는 아기 옷가지가 수북했고 베이비 바운서가 놓여 있었죠. 엄마 앉아. 물 드릴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앉아 있어. 딸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컵, 그릇, 냄비까지. 머그잔 속에는 커피 얼룩이 마른 채로 남아 있었고요. 괜찮아. 이것부터 정리하자. 앞치마부터 찾았어요. 옷걸이에 새 앞치마가 걸려 있길래 그걸 둘러매고 소매를 걷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사위가 부엌으로 왔어요. 장모님,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하는 거 익숙해. 장모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저희 둘이서는 손이 너무 부족해서.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 말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장모님이 계시니 든든하다. 고마운 말이긴 한데 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지. 물기를 닦아내며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냄비는 어디 있고 국자는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엔 미역국을 끓여야죠. 우리 딸 몸조리 제대로 시켜야 해요. 엄마, 물. 딸이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선 사위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요.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딸 옆에 앉았어요. 딸아, 아픈 데는 없어?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그래, 푹 쉬어. 엄마가 다 해줄게.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출산의 흔적들.
나는 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왠지 불안했어요.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에어매트, 거실 바닥, 그리고 사위의 그 한마디. 장모님이 계시니 든든하다. 왠지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우리 딸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은 고향보다 뿌였지만 이 집안의 온기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거실 에어매트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얇은 이불 한 장으론 냉기를 막기 부족했죠. 밤새 에어컨 바람이 계속 나를 향해 불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딸한테 미역국 끓여줘야 하니까.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내며 밝아졌어요.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어요. 미역이 물을 먹으며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냄비를 꺼냈죠. 참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 넣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어요. 물을 붓고 센 불로 끓이는데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이 소리, 우리 딸 어릴 때도 들려줬던 소리예요. 엄마, 미역국 냄새.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아기를 안고 있었죠. 아직 자야지. 왜 일어났어? 애가 배고파해서. 엄마, 벌써 미역국 끓여? 응. 따뜻할 때 먹어야지. 딸이 소파에 앉아 수유를 시작했어요. 나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불을 줄였어요. 뚜껑을 덮으니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왔죠. 물 줄까? 응, 고마워 엄마. 컵에 물을 따라주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없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그게 전부였어요. 딸아, 장 봐야겠다. 엄마, 미안해. 우리 둘이 손이 없어서 장도 제대로 못 봤어. 괜찮아. 엄마가 오늘 갔다 올게. 시계를 보니 5시였어요. 밥을 안 치고 찬장을 열어 반찬 만들 재료를 확인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기본은 있네. 냉동실에 멸치도 있고. 6시쯤 사위가 일어났어요.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오더니 나를 봤어요. 장모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미역국 끓였어. 밥도 거의 됐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위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말했어요. 장모님, 빨래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 못했거든요. 빨래? 네. 바구니가 화장실에 있어요. 세탁기 사용법은 간단해요. 사위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는 양치하러 갔어요.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화장실로 향했어요. 빨래 바구니가 가득했어요. 사위 옷, 딸 옷, 수건, 아기 베넷 저고리까지. 괜찮아. 이 정도야.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제를 부었어요. 버튼을 눌러 돌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래인데. 아침 식사를 차리고 상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미역국, 밥, 김치, 계란말이. 손이 많이 가진 않았지만 정성은 담았어요.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사위가 숟가락을 들더니 후루룩 미역국을 마셨어요. 와, 맛있다. 역시 장모님이 끓이신 건 다르네요. 엄마 고마워. 딸이 웃으며 밥을 떴어요. 나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는데 사위가 갑자기 물었어요. 장모님,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점심? 네. 저 오늘 재택근무거든요. 집에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국수나 괜찮을 것 같아요. 국수? 간단하게.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밥을 삼키는데 목이 메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사위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상회의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최대한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도 최소한으로,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9시쯤 빨래가 끝났어요. 꺼내서 베란다에 널었어요. 아기 옷은 작아서 귀여웠지만 빨랫줄에 하나하나 거는 손이 무거웠어요. 장모님, 사위가 불렀어요. 급히 거실로 갔어요. 네, 커피 좀 타주실 수 있으세요? 회의 중이라 손이 안 떨어져서요. 응, 커피를 타서 갖다 드렸어요. 사위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는 다시 화면만 봤어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점심 국수 끓일 재료를 확인했어요. 10시쯤 딸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딸아, 괜찮아? 엄마, 애가 계속 울어. 기저귀도 갈았는데. 딸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아기를 안아봤어요. 따뜻했어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더니 트림을 하고는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좀 안아줄게. 넌 좀 쉬어. 고마워, 엄마. 딸이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바운서에 눕히고 흔들어줬어요. 작은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11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멸치 육수를 내고 소면을 삶았어요. 애호박도 썰고 계란 지단도 부쳤어요. 그릇에 국수를 담고 고명을 얹었어요. 장모님, 점심 됐어요? 사위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응, 국수 끓였어. 오, 좋네요. 사위가 후루룩 국수를 먹는데 갑자기 말했어요. 장모님, 이따가 저녁은 고기 어때요? 제가 고기 사올게요. 응, 알았어. 그럼 장모님이 구워주시면 되죠? 그래. 점심 설거지를 마치니 12시 반이었어요. 다시 빨래를 거두고 개서 정리했어요. 아기 옷은 작아서 금방이었지만 어른 옷은 많았어요. 오후 2시 장을 보러 나갔어요. 딸한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알아서 해줘 했어요. 마트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돌았어요. 고기, 야채, 과일, 우유, 기저귀까지.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주머니가 가벼웠어요. 내 카드가 아니라 딸이 준 카드였어요. 엄마, 이 카드 써. 우리 돈으로 사야지. 그래, 우리 돈. 하지만 왜 기분이 이상한지. 집에 돌아오니 3시 반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여는데 사위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힘드셨죠?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저녁 준비 부탁드려도 될까요? 5시쯤 어머니 오신대요. 시어머니? 네. 손주 보러 오신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 오늘 저녁에 장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고 고기는 미리 양념에 재워뒀어요. 상추도 씻고 쌈장도 만들었어요. 4시 반 샤워를 하려는데 사위가 불렀어요. 장모님, 화장실 좀 청소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오시는데 좀 지저분해서 손이 멈췄어요. 화장실 청소까지. 알았어. 변기소를 들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타일 바닥까지 닦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옷이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위가 반갑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손주 어디 있어?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키 작은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파마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핸드백을 든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기 장모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힐끗 보고는 곧바로 딸 방으로 향했어요. 인사가 끝이었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 왔다. 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마저 했어요.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고기를 구워냈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았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서서 먹었어요. 고기 맛있네. 누가 구웠어? 장모님이 구웠어요. 아, 그래요? 수고했네요. 수고했네요.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문을 닫는 소리. 나는 거실 에어매트를 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야 하지? 밤 10시 모두 잠들었어요. 나는 에어매트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또 흘렀어요. 손주 보러 온 건데, 딸 돌보러 온 건데, 왜 나는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을까? 휴대폰을 켜서 고향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복내야, 나 힘들다. 답장은 바로 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화면을 껐어요. 새벽 4시 알람이 또 울릴 거예요. 미역국을 또 끓여야 해요.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차가운 거실 바닥 위에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벽 4시 미역국, 아침 식사,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장보기, 저녁 준비 또 설거지. 그리고 에어매트 위에서 잠드는 것까지. 매일이 똑같았어요. 어젯밤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잠을 설쳤어요. 에어매트가 너무 얇아서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몇 번이나 뒤척였는데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어요.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어요.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에어매트 위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어요. 같은 손주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침 됐어요? 네, 곧 차릴게요. 나는 토스트가 좋은데. 밥은 좀 무거워서. 토스트요? 응. 빵 있으면 구워줘요. 냉장고에 식빵이 있었어요. 토스터기에 구워서 버터를 발라드렸어요. 나는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토스트를, 사위는 밥을, 딸은 미역국을.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사위가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오늘 백화점 가려고. 손주 옷 좀 사야지. 좋네요. 제가 카드 드릴게요. 사위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받으셨어요. 장모님도 같이 가실래요? 사위가 나를 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점심은 어머니랑 밖에서 먹고 올게요. 장모님은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집이 조용해졌어요. 딸은 방에서 아기와 함께 자고 있었고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점심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냄비째로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국물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더 뜨거웠어요.
오후 3시쯤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줄래? 응, 무슨 일인데? 아기 목욕시켜야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 아기 욕조에 물을 받고 온도를 맞췄어요. 아기를 조심히 안아 물에 넣었어요. 작은 손발이 파닥였어요. 딸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응. 그런데 엄마.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 뭐가?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나도 손이 너무 없어. 괜찮아. 엄마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저녁 무렵 시어머니와 사위가 돌아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손주 옷 샀어. 이것 봐, 귀엽지? 시어머니가 작은 드레스를 꺼내 보이셨어요. 분홍색의 레이스가 달린 옷이었어요. 예쁘네요. 그치? 이것도 샀어. 신발, 모자, 양말까지. 한가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주 옷 다 사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보. 사위가 딸한테 말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일 내가 친구 만나러 가야 하는데 저녁 늦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장모님은 항상 집에 계시니까 괜찮겠네요. 항상 집에 계시니까.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밤 9시 아기가 울었어요. 딸이 지쳐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나는 아기를 안아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는데 작은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나는 에어매트 위에서 아기를 재웠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이것도 좀 같이 돌려줘요. 네. 시어머니 옷까지 빨래 바구니에 넣었어요. 블라우스, 치마, 속옷까지. 손이 떨렸어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사위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 전화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위가 나를 불렀어요. 장모님, 응? 제가 급한 업무가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머니 모시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사위가 나간 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점심 뭐 먹을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가 좋겠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상에 앉아 드시고 나는 부엌에 서서 먹었어요. 야채가 좀 질긴데? 죄송해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요. 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릇에 눈물이 섞였어요. 오후에 딸 방에 들어갔어요. 딸이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딸아. 응, 엄마. 나 좀 힘들어. 처음으로 말했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말을 못했어요. 딸한테 짐이 될까봐. 엄마, 조금만 참아줘. 조리원 끝나면 나도 좀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 말이 가슴을 눌렀어요. 나는 방을 나와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나는 손님이 아니구나. 거울 속 나한테 속삭였어요. 나는 가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고향 친구 복례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순자야, 괜찮아? 연락이 없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밤 11시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에어매트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 보시면서 웃는 소리였어요. 나는 담요를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니, 잠든 척을 했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거든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분홍색 조끼를 입고 계셨는데 등에 산후도우미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옆집 산후조리 도와드리러 왔어요. 혹시 여기도 산모 계세요? 네. 제 딸이. 아, 그러시구나. 저는 김선이라고 해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선희 씨가 옆집 문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네요. 힘드시겠어요. 그럼요. 근데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요. 하루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시세가 그래요. 8시간 일하고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선희 씨가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에어매트를 개면서 계산했어요. 하루 15만 원. 나는 하루 24시간 일해요. 이미 열흘. 15만 원 곱하기 10. 150만 원. 아니, 나는 24시간이니까 3교대분. 450만 원. 손이 떨렸어요. 엄마 밥 됐어?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응, 지금 차릴게. 밥을 차리면서도 그 숫자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 후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 입구에서 선희 씨를 또 마주쳤어요. 어머님 장 보세요? 네. 저녁 재료 좀 사러요. 저도 산모분 간식 사러 왔어요. 같이 마트를 돌았어요. 선희 씨가 과일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요즘 산후도우미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예약이 밀려서요. 그래요? 네.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계산대에서 선희 씨는 회사 카드로 계산했어요. 나는 딸이 준 카드로 계산했어요. 마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선희 씨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얼마나 계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힘드시죠? 보니까 어머님 피곤해 보이세요. 좀요. 그럴 만도 하죠. 산후조리가 얼마나 고된데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같이 탔어요. 어머님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혹시 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딸이니까요. 선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근데 어머님 가족이라도 잃은 일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딸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옆집에서 산후도우미 온 거 봤어? 응, 봤어. 우리도 부를까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 얼마나? 한 달에 450만 원이래. 그냥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딸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주저앉았어요. 450만 원. 나는 공짜. 그 차이가 마음을 짓눌렀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양파를 썰면서 울었어요. 양파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서러워서. 저녁 식사 중에 사위가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산후도우미 부르면 큰 돈인데 장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요즘 산후도우미가 얼마나 비싼데. 장모님이 착하시네요. 착하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나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딸을 사랑해서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불을 끄고 밖을 내다봤어요. 옆집 불빛이 보였어요. 선희 씨는 이미 퇴근했을 거예요. 8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고 집에 갔어요. 나는 24시간 일하고 영원 받고 에어매트에서 자요. 휴대폰을 꺼내 복례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복례야, 나야. 순자야. 어떻게 지내? 연락이 뜸하더라. 나 힘들어. 무슨 일이야?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새벽 미역국, 하루 종일 일 에어매트, 시어머니 방, 사위의 명령조, 450만 원 이야기까지. 복례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당연한 건 아니야. 너도 존중받아야지. 근데 딸도 이제 엄마야. 내가 평생 희생할 순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또 선희 씨를 만났어요.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못 잤어요. 많이 힘드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가족이라도 선을 그으셔야 해요. 무한정 해주시면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딸이라도요. 어머님도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선희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돈 받고 일해요. 8시간만 일하고 가요. 그게 제 권리예요. 어머님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잠옷, 헝클어진 머리, 지친 얼굴. 나도 권리가 있어.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말했어요. 나 내일 하루 쉴게.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피곤해서. 하루만 쉬고 싶어. 사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일 밥은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하루 쉬는 게 그렇게 대수예요?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은 매일 쉬시잖아요.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저는 열흘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어머님은 매일 밖에 나가시고 방에서 주무시고 TV 보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도 나이 많아요. 딸이 급히 나섰어요. 엄마, 진정해. 알았어. 내일 쉬어. 나는 에어매트를 펴고 누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말했어요. 내 권리를.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람이 울렸지만 껐어요.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까지 잤어요. 에어매트 위에서 눈을 떴을 때 거실이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보니 딸이 서툴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딸아,
엄마 잤어? 내가 할게. 딸의 뒷모습이 서툴렀어요. 미역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냄비가 넘칠 것 같았어요. 불 좀 줄여. 응. 사위가 거실에 나와서 나를 힐끗 봤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 주무셨어요? 응.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투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작은 방 문이 닫혀 있었죠. 아침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딸이 끓인 미역국은 싱거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사위가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은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했어요.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베란다로 나가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는 빨래를 개려고 베란다 쪽으로 갔어요. 그때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 진짜 잘한 것 같아. 귀를 기울였어요. 산후조리원? 그거 300만 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장모 모시면 공짜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응, 장모가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뭐 어때? 가족인데.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첫 손주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공짜. 가족인데. 당연히. 그 단어들이 귓속을 울렸어요. 아니, 장모밥 해주고 재워주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산후도우미는 한 달에 450만 원이야. 450? 그 돈으로 우리 대출이자 갚는 게 훨씬 낫지.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떨어졌어요. 그래, 똑똑하게 처리했지. 우리 엄마도 손주 보러 온다고 해서 같이 있으라고 했어. 두 할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뭐.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웃고 있었어요. 알았어, 형. 나 이따 퇴근하고 술 한잔하자.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베란다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공짜, 비용 절감, 똑똑하게 처리. 내가 그냥 돈 아끼는 수단이었구나. 사위가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님? 응. 여기서 뭐 하세요? 빨래 개려고. 아, 네. 저 출근할게요. 사위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베란다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무료 산후도우미로 본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딸이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뭔가 있어? 말해봐. 아니야. 딸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사위 이야기를. 그럼 딸이 마음 아파할 텐데.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진짜 괜찮아? 응. 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일어나 빨래를 다시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개지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딸이 라면을 끓였어요. 엄마 라면 먹을래? 응. 세 명이 라면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안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라면밖에 못해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라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에 휴대폰을 켰어요. 복래한테 전화했어요. 복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들었어. 뭘? 사위 통화 내용을 다 말했어요. 공짜, 비용 절감,
똑똑하게 처리. 복례가 화를 냈어요. 그 자식이, 순자야, 당장 나와. 그런 데서 뭐 하고 있어? 딸이 있잖아. 딸도 알아야지.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너를 부른 거라는 걸. 하지만, 순자야, 너 언제까지 참을 거야? 너도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됐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밥을 해줘야 하지? 나를 공짜 산후도우미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딸이 소파에 앉아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딸아. 응,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희 나를 왜 부른 거야? 딸이 눈을 깜빡였어요. 뭐, 엄마 손주 보러 온 거잖아. 정말? 응, 당연하지. 산후조리원 비용 때문이 아니라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위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산후조리원 300만 원 아끼려고 나를 부른 거라고.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나는 몰랐어. 진짜로.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근데 편했겠지.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 나는 에어매트를 바라봤어요. 나 이제 못 있겠어. 엄마, 진정해. 내가 남편한테 말할게. 말해서 뭐해? 이미 나는 그 사람 눈에 공짜 노동력이야.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지 마. 나 혼자는 힘들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딸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는데 딸이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발. 딸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여기서는 못 있겠어.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섰어요. 뒤에서 딸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였어요. 마지막 버스를 간신히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돌아와줘. 엄마, 내가 남편한테 말할게. 엄마, 제발 전화 받아. 화면을 껐어요.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이 가득했어요. 불을 켜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은 꺼뒀어요. 딸한테서 연락이 계속 올 게 뻔했거든요. 셋째 날 복례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문 열어.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복례가 나를 안았어요. 그 품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복례야,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복례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어요. 따뜻한 죽을 떠먹이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너 잘한 거야. 나왔으니까. 근데 딸이 힘들 텐데. 딸도 이제 엄마야. 혼자서 해야지. 내가 평생 희생할 순 없어. 며칠이 지났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 53통, 문자 127개, 딸, 사위,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하나씩 읽었어요. 딸,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남편한테 따졌어. 사위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시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딸이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 문자에서 손이 멈췄어요. 딸 엄마, 나 산후우울증 온 것 같아. 아기만 보면 눈물 나. 엄마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딸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어요. 딸아, 괜찮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는 안 되겠어. 아기 울면 나도 같이 울어. 남편은 출근하고 시어머니는 이틀 있다가 가셨어. 자기는 손주 보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래.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배달 음식만 먹고 빨래는 쌓이고 아기는 계속 울고 딸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돌아와줘. 제발. 딸아, 이번엔 다를 거야. 남편한테 제대로 말했어.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게. 엄마는 쉬어도 돼. 엄마, 제발.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복례한테 전화했어요. 복례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야,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근데 딸도 배워야 해. 엄마 소중함을. 그리고 남편도. 하지만 손주는 핑계야. 진짜 문제는 너야. 내가 행복해야 해. 밤새 고민했어요. 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제발.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가기로.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조건을 걸기로 했어요. 사위한테 전화했어요. 장모님, 내가 간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나도 방 써. 에어매트 아니고 침대. 네. 둘째, 하루 8시간만 일해.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알겠습니다. 셋째,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도 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돈으로 환산하지 마. 나는 딸을 사랑해서 가는 거야. 비용 절감이 아니야. 사위가 잠시 침묵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알면 됐어. 내일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복리한테 말했어요. 나 다시 가기로 했어. 순자야, 괜찮겠어? 응. 이번엔 내 조건대로 갈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또 힘들면 언제든 나와. 알았어. 다음 날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 권리를 찾았으니까.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이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딸이 나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았어. 이제 괜찮아.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빨래, 기저귀, 아기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엄마, 작은 방 치워뒀어. 엄마 방이야.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까지 있었어요. 고마워. 엄마, 밥 먹었어? 내가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먹을게.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비어 있었어요. 딸아, 장 봐야겠다. 응, 나중에 같이 가자. 저녁을 간단히 만들었어요. 계란말이, 김치, 된장찌개. 세 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알면 됐어.
앞으로 조심해. 네. 그리고 장모님 모시는 비용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딸 때문이야. 돈으로 환산하지 마. 사위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밤 10시 내 방에 누웠어요. 푹신한 침대였어요.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내 권리를 찾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직접 탔어요. 장모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점심은 딸이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노력했어요. 엄마, 맛이 어때? 괜찮아. 잘했어. 저녁은 같이 만들었어요. 딸이 야채를 썰고 내가 조리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딸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빨래는 사위가 돌렸어요. 서투르게 세제를 붓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참았어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밤 8시가 되면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4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 어머니야. 시어머니였어요. 사위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손주 보러 왔어.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나를 봤어요. 아, 장모님도 계셨네요. 네. 작은 방은 제가 쓰면 되죠? 그때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작은 방은 장모님 방이에요. 뭐? 장모님이 계속 계셔서요. 어머니는 거실에 에어매트 깔아드릴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에어매트? 나보고 거실에서 자라고? 네. 장모님은 매일 집일 도와주시니까 방이 필요하세요. 나도 손주 보러 왔는데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보러 오신 거고 장모님은 일하러 오신 거예요. 다릅니다. 나는 놀랐어요. 사위가 그렇게 말할 줄은. 시어머니가 나를 쏘아봤어요. 참 잘하시네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방은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딸이 나섰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세요. 방 하나 쓰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님도 이틀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자기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됐어. 나는 안 자고 갈게. 어머니, 손주 얼굴이나 보고 갈게.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한참을 있다가 갔어요. 문이 닫히고 딸이 나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례한테 전화했어요. 복례야, 어제 시어머니 오셨었어. 그래. 뭐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순자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거야. 근데 기분이 이상해. 왜? 나도. 예전엔 며느리였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을까? 복례가 잠시 침묵했어요. 순자야, 그건 다른 문제야.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선희 씨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어머님, 다시 오셨네요? 네. 이번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지난번에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선희 씨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 말해줬잖아요. 선희 씨가 웃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선희 씨가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요. 딸이 산후조리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그 다음엔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내 인생. 나는 계속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어요. 나는 누구지? 저녁 식사 후 딸과 단둘이 앉았어요. 딸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엄마. 나 언제까지 있어야 해?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가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엄마 인생? 응.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있고.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하지. 근데, 응?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알겠어. 조리 끝나면 엄마 보내드릴게. 고마워. 그리고 엄마. 응? 엄마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딸이 나를 안았어요. 나도 딸을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2주 후면 산후조리가 끝나요. 그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내 집으로, 내 삶으로. 휴대폰을 꺼내 복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복례야, 2주 후에 집 가.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바다. 파도 소리 듣고 싶어. 그래, 가자. 우리 인생도 살아보자. 웃음이 났어요. 내 인생도 살아보자. 그 말이 좋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 방 창문으로, 내 침대로, 내 인생으로. 2주가 지났어요. 마지막 날 아침, 내 방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올 때 가져온 것들 뿐이었죠. 부엌에서 마지막 미역국을 끓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끓였던 미역국. 이게 마지막이에요. 엄마, 진짜 가는 거야? 딸이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왔어요. 응, 너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서툰데, 서툴러도 돼. 천천히 배우면 돼. 국물을 떠서 간을 봤어요. 완벽했어요. 이제 내가 끓여. 엄마처럼 맛있게 못해.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엔 못했어. 딸이 국자를 들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사랑스러웠어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사위, 딸, 나, 그리고 아기.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못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딸 잘 부탁해. 네, 꼭 그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옆에 섰어요. 엄마, 내가 할게. 응, 이제 내가 해야지.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이제 엄마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딸이 뭔가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준비한 거야. 남편이랑 같이.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딸아, 이건 엄마 받아. 엄마가 한 달 동안 일한 거야. 우리가 산후도우미 불렀으면 450만 원 나갔을 거야. 이건 그 절반인데. 받아줘.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엄마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써. 봉투를 꼭 쥐었어요. 고마워.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았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잘 자라라, 우리 손주.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뿌듯한 눈물이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복례를 만났어요. 순자야, 복례야.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근데 배웠어. 뭘? 내 권리. 복례가 웃었어요. 그래, 잘했어.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에서 시골로, 빌딩에서 논밭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다 끝났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 응, 방금 집에 왔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알았어. 너도 고생해. 엄마, 또 전화할게. 응. 전화를 끊고 봉투를 열었어요. 22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내 자존심, 내 권리. 다음 날 복례와 여행 계획을 짰어요. 어디로 갈까? 동해 바다. 좋아. 언제 갈까? 내일 당장. 그래, 가자. 여행 가방을 쌌어요. 이번엔 가벼웠어요. 버스를 타고 동해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파도가 철썩였어요. 순자야, 저기 봐. 복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해변에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우리도 가자.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맨발로. 파도가 발목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복례야, 나 이제 알겠어. 뭘?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거. 당연하지. 두 사람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처음으로. 한 달 후 딸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딸이 직접 그린 미역국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번엔 맛있게 됐어. 웃음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 이제 엄마 손 떠났네. 엄마, 보고 싶어. 다음 주에 갈게. 응, 기다릴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석삭였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에필로그. 6개월 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고향에 왔어요. 엄마, 왔어? 아기가 많이 컸어요. 웃음도 짓고 옹알이도 했어요. 엄마, 미역국 끓여줘. 아니야, 내가 끓여. 나 도와줄 테니까. 엄마, 변했다. 응, 변했어. 이제 나를 위해 살거든. 좋아 보여, 엄마. 너도. 부엌에서 딸이 미역국을 끓였어요. 나는 옆에서 조언만 했어요. 불을 좀 더 줄여. 간을 봐봐. 잘했어. 세대가 식탁 위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엄마, 아기. 잘 먹겠습니다. 미역국을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정말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나를 지킨 채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날 밤 별이 빛났어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나는 나를 지켰다. 석삭였어요. 그리고 평화로웠어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자존감 회복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헌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여성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휴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께 용기를 드립니다. 당신은 식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